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고신용자 금리 인상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금리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서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한 건데요.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논리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여가지고 과연 이 말의 본 뜻이 뭘까, 저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언인데요. 혹시 정부의 어떤 예산을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또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또 한 번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량국의 금리 올려 저신용자 이자 깎아주라는 대통령, 금융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성실히 신용을 지켜온 고신용자도 똑같이 서민입니다. 그들을 더 낼 사람으로 낙인 찍고 금리를 올려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민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야권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자들의 역차별이자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서민금리에 대한 우려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역차별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고신용자 금리 인상. 금리 개편 자체가 모두에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비자제도 협상입니다. 미국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할 전세기가 우여곡절 끝에 현지 시간 11일 정오 이륙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후속 조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전 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한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부분 단기 비자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숙련 인력들이 가서 직접 장비를 설치하거나 또 시운전을 하거나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문직 비자는 퍼터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것이移民법 위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양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신속히 협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너무 지금 신속하게 잘 움직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한국 동반자법이라 하지요. 네 번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비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가까운 시기 안에 이 포비자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향후 한미 관계와 대미 투자, 이민법 집행과 관련한 현지 투자 기업 운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자 문제 TF 구성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제안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정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시간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지아 사태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해외 투자 시 법적, 제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만큼 합법적인 사용비자 확대를 비롯한 후속 조치 등이 즉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